문법은 완성형입니다. 완성형이란 말은 더 이상 손댈 게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벗어납니다. 자연에 일어나는 것들은 아직 완성형은 없습니다.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영어학습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접근한 적은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특히 문법적인 것은 15세기의 접근법으로서 그것을 지금도 영어에 대한 접근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완성됐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거짓이다가 맞아요. 과학은 그것을 입증하고 있죠. 우리는 아직까지 자연의 완성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접근법은 여러분 동일하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단어 암기, 완성형이니까 암기하면 끝나는 거죠. 문법에 의한 구문 해석, 완성형이니까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뭐랍니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은 한 번도 완성형인 적은 없어요. 계속 반박하며 발전해 나가죠. 그러면 영어는 더 이상 발전시킬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문법을 가르치는 분들 또는 단어 암기를 시키는 분들은 완성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니까 그대로 우리를 따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직관적으로도 과학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가는 강의도 완성형은 아니에요. 계속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든 한국에 있는 영어 강의보다 제 강의가 가장 과학적이며 가장 맞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앞으로 제 강의도 누군가에 의해서 수정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왔던 이 길을 다시 돌아갈 리는 없습니다. 자, 가도록 하죠. 그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영어는 정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보시고 자르고 이 단어를 보시고 자르고 이 단어를 보고 자르고 이런 형식으로 한 단어가 의미가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understanding, 그죠? underestimate 이라는 단어가 점 연결해서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와 같이 물감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underestimate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어가 이와 또 붙여서 이런 형식으로 influence 그리고 이런 형식으로 seeking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동적인 거죠. 정지가 아니라 동적인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독해법 할 때 이 동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연구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단어 암기는 정적이에요. 모든 물체가 정지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글 자체가. 물론 표시되어 있는 이 글은 정지되어 있죠.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것이 정지되어 있는 건가요? 움직이는 건가요? 정지와 움직임의 차이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림을 보시면 이건 1, 정지되어 있는 거 맞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렇게 할게요. 세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 다섯 번째 그림 이렇게 해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얘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게 바로 영화에 나오는 사진 스트립이죠. 쭉 연결해 보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결국엔 스틸컷이 하나씩 연결되는 거죠. 만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움직이죠. 결국 이것은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정지해 있는 건가요? 정지해 있지만 이게 연결이 되면서 동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understanding, underestimate이 분명 하나의 스틸, 정지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 공간이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인플루언스는 인플루언스가 아닌 또 다른 인플루언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합쳐지니까요. 이게 노란색이면 이게 빨간색이면 합쳐지면 어떤 색깔이 되겠죠? 중간에 섞여 있는 색깔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 공간을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영어는 단순한
그러한 단어의 조합이 아닌 색깔의 조합으로 보는 게 더 맞죠. 자, 제 1원칙입니다. 저는 이것을 색깔로 봅니다. 상징적 의미예요. 진짜 빨간색, 파란색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와 이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게 바로 언어, 독해력이다. 이 독해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는 제 강의에 들어가 있다. 이런 거죠. Underestimating one's influence in help seeking. 과소평가하는 거죠. 언더가 밑이니까요. 자신의 영향력을 도움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 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영향을 미치죠. 그것을 우리가 과소평가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People tend to overestimate how harshly others will judge them. 사람들은요,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다른 사람이 그들을 판단할 것인가를 과대평가해요. This dynamic may apply to the case of help seeking. 이러한 역학은 뭐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케이스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Even a small request can make the help seeker feel self-conscious, embarrassed, and guilty. 심지어는 조그마한 요청도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의식하는, 다시 말하면 남들이 날 보는 듯한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약간 쪽팔린 거죠. 그리고 guilty, 뭐 죄책감 같은 것도 느끼고 막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In our research, we have found that the anxiety help seeker experience over how their request will come across is surprising to potential helpers who don't know what all the fuss is about. 자, 우리 연구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러한 불안,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경험, 뭐에 관해서 어떻게 그들의 요청이 이해가 될까? 어떻게 그들의 요청이 어떻게 이해될까? 에 대한 불안, 그런 것이 놀라울 정도란 거죠. 바로 잠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겐 놀랍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who don't know, 몰라요. 그러한 야단법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이리 야단법석이야? 라고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잠재적인 도움을 줄 사람들은. 근데 그들은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안해? 라고. 그 자신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신이. In one study, we asked two samples potential helpers, teaching assistants and peer advisors to estimate the number of students who would seek their help during a single semester. 자, 한 연구에서 우리는 두 개의 샘플에 잠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두 샘플에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조교가 되겠고, 두 번째는 동료 어드바이저가 되겠죠. 그들에게 평가하는 거죠. 학생들의 수를 물어볼, 그들의 도움을 구할 사람들의 수를 단 한 학기에. 그랬을 때 the peer advisor overestimated by over 16% and the teaching assistant by 20% the number of students who would ask them for help. 그 또래의 어드바이저는 60% 넘게 과대평가했고요. 그리고 조교는 20%까지 과대평가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숫자를 100명이 올 거다 했다면 얘는 160명, 이건 120명이 되겠죠. 20%니까. 그 숫자는 그 학생들의 숫자를 얘기한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This prediction error emerged enough even though the peer advisors had been students themselves the prior year and the majority teaching assistant had worked as a teaching assistant before, often for the same class. 이러한 예측 에러가 나오는 건 심지어 또래의 그러한 어드바이저는 자신들도 이전 학년에 같은 학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다수의 그러한 조교는
티칭 어시스턴트로서 전에도 일을 했거든요. 같은 학급에 대해서 흔히. 근데 에러가 나타났어요. Nevertheless, their past experience as help seekers afford no clues in predicting others' future help-seeking behavior.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과거의 경험이 도움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경험이 전혀 실마리를 힌트를 주지 않았죠. 예측하는데 미래에 앞으로 올 도움을 구하는 행위에 대해 예측할 만한 전혀 힌트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틀린 거죠. 결국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창피하고 뭐 이런 것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향력이 있고 그 영향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죠. 자,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문법은 완성형입니까? 완성형이죠.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영어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어를 어떻게 배우는지 본질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문법과 단어 암기로 분명 영어를 다 완성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유럽의 나라들은 여러 나라들이 왜 문법을 버리고 다른 형태로 가는 걸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종교입니다. 과학이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